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번에는 에너지 트랜지션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이 컨텐츠의 제목이 왜 파워2X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2X라는 말은 독일에서 먼저 시작된 말인데요. 이거는 신재생,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잉여 전력을 어디다 쓸 것이냐? 철강에도 쓸 수 있고, 화학에도 쓸 수 있고, 발전에도 쓸 수 있고, 난방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파워, 그러니까 이 남은 잉여 전력을 어디다 쓸 거냐에 대해 X,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단 가능한 것부터 먼저 쓰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파워2X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거를 제목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에너지 트랜지션 과정에서 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쓰일지,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먼저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과 전망 정도가 있기 때문에 파워2X라는 말을 가능성이 열려진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 것이냐 관련된 이슈인데요. 일단 이 그림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2020년 기준 글로벌 에너지 소비량 중 어떤 에너지원이 얼마나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된 건 일단 원유,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탄 27%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25%. 자, 우리의 관심사인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은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작년 기준 4%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에너지 트랜지션 과정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대체해야 될 연료는 바로 석탄이죠. 만약에 이 태양광과 풍력이 석탄 발전의 한 절반 정도만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은 커져야 됩니다. 원유도 마찬가지로 석탄과 원유를 이 신재생이 절반 정도 대체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최소 7배는 커져야 되겠죠.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에너지 기업들이 2050년까지 카본 제로를 달성한다, 실제 달성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적어도 14배 이상은 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기업은 뭐냐? 바로 풍력과 태양광 업체겠죠. 일단 풍력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타워도 있고요. 블레이드, 날개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풍력 발전의 핵심인 터빈입니다. 터빈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극히 제한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요 그림 주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스타스라고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지멘스 가메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이 베스타스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올랐죠. 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올 초 이후부터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상승폭을 감안하면은 뭐 큰 조정은 사실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규모가 앞으로 적어도 7배 이상은 커질 시장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차트를 보면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겠지만은 시장은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된 시장은 바로 지금이 그 시작의 초입 단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만 보고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업체도 마찬가지죠. 물론 현재 태양광의 주류를 이루는 결정지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무래도 전체 시장을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도 향후 포텐셜이 큰 아이템이 있죠. 바로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슷한 효율을 낼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아이템들이 있죠. 한 3, 4년 후에 상업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을 보실 때는 일단 향후 에너지 트랜지션 과정에서 신재생 발전, 특히 풍력과 태양광, 특히 풍력에 있어서는 터빈 업체, 그리고 태양광에 있어서는 페로브스카이트를 한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가스 업체들입니다.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선 아무래도 기존에는 우리가 석탄, 고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액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가스인데요. 수소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보다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시장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가스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업체, 특수가스겠죠, 당연히. 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가스 업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업체를 저희가 뽑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독일의 린데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에어리퀴드, 그리고 미국의 에어프로덕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세 개 기업이 주가 흐름인데요. 201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린데 같은 경우는 가장 성과나 시장 규모가 큰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작년에 전해조,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전해조 업체인 영국의 ITM 파워하고 JV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연초에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국운을 걸고 투자하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네옴시티의 그린 암모니아를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우디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누가 같이 하고 있느냐? 에어프로덕트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스를 다룰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전문적인 컨트롤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린데, 에어리퀴드, 그리고 에어프로덕트 이 세 개 업체가 메인이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들 업체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석탄이나 원유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 한두 개가 이 시장을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대부분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거를 전환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저장, 그리고 운송, 그리고 활용 이거를 한두 개 기업이 독점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콜라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신재생 업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스 업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바로 전해조, 일렉트로라이저라고 하는 전해조 업체입니다. 전해조 업체는 쉽게 생각하면 물에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래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업체죠. 사실 물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인류가 한 110년 전에 이미 사용했었던 방법입니다. 되게 오래된 기술이죠. 사실 새로운 기술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동안 이게 활성화되지 못했느냐 하면 값싼 전기를 얻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최초의 전해조는 노르웨이에서 발생을 했었죠. 수력 발전에서 발생한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한 다음에 여기서 발생된 수소로 바로 암모니아를 만드는 설비였습니다. 넬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거를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신재생 발전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전기 가격이 심지어는 특정 시간대에서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잉여 전력에 대한 활용성 그리고 수소에 대한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러한 발전 설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있느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크게 6가지 업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업체는 독일의 티센크로프라고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카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에서 이 전해조 사업의 규모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해조만 가지고 이들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업체가 있느냐? 하이드로제닉스, 맥파이, ITM 파워, 넬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거래가 되는 데는 맥파이하고 ITM 파워 이렇게 두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 흐름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되게 미미하거든요. 자,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설치된 전해조의 캐파는 0.2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2050년까지 사용하겠다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해조의 규모는 412기가와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는 철강 생산에 있어서 코크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수소 환원법에 대한 방법을 적용하려 하고 2024년도에는 실질적인 상업 생산 설비가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철강업에 있어서도 대략 20% 정도만 수소 환원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해조가 한 110기가와트 정도는 필요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다 철강을 수소 환원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55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전해조의 규모는 0.2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해조의 규모는 100기가와트 또는 수백 기가와트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잠깐 보시죠. 이 그림은 ITM 파워라고 하는 영국 업체의 주가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초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가 올 초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매출액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ITM 파워의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사상 최대의 영업 적자를 시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투자에 대한 시간의 촉도가 이 짧냐 깊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은 특히 전해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열렸다기보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기대감이 되게 컸었던 부분이 주가로 툭 땡겨버렸고 그 다음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네 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게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숫자가 아직까지 발현된 적은 없어요. 다만 수주라든가 아니면 각 국가 또는 각 기업들의 계획을 놓고 보면은 향후에 펼쳐질 시장은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이 기업의 실적을 놓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매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진짜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긴 흐름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암모니아 생산 업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수소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욕구가 많이 커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선박 연료의 상당 부분이 암모니아로 대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암모니아 업체는 글로벌리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노르웨이의 야라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미국의 CF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CF 인더스트리의 CEO가 지난 2월 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암모니아에서 질소의 가치를 팔아 사업을 영위했으나 앞으로는 수소의 가치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었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야라 인터내셔널의 주가 추이입니다. 2008년도에 이 회사 주가가 스파이크를 내면서 크게 오른 바가 있었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커머더티 가격이 다 강세를 보였고 특히 비료 가격 같은 경우가 거의 뭐 5배, 6배 이상 올라갔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죠. 특히 비료의 3요소인 포타시나 칼륨 같은 경우는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요. 요소 비료 정도만 작년 대비 2배 정도 올랐고 08년 대비로는 여전히 절반 수준이지만 이 야라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왜? 암모니아보다 비료로 사용되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로 사용되는 연료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더 크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만드는 기업,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기업, 정말 초입입니다.
차트의 무서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기업들이 가스 업체들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린데나 에어리퀴드, 에어프라덕 같은 업체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기업들이 전해조 업체. 전해조 업체는 지금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민망할 정도로 거의 시장이 없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들이 이제 암모니아 업체, 야라 인터내셔널 같은 업체들입니다. 단기간에 성과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기업들이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잔파도는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장밋빛 전망만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장밋빛만 그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 될 것이냐? 이 과정에서 문제들은 없을 것인가? 그런 것과 관련돼서 에너지 트랜지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